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면 의례껏 허리 디스크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큰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리 저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리 근막 손상이 다리 저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환자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리는 환자는 4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2014년에 요통하고 발 뒤꿈치 저림 때문에 내원해서 치료받았던 분입니다. 당시에 허리 디스크 진단받고 수술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받은 분인데 수술하지 않고 저희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특이하게 발 뒤꿈치만 저렸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으면 이 발 뒤꿈치가 저려서 앉아있지 못해서 내원해서 치료받았던 분인데 특이한 점은 요추 5번째 마디와 천추 첫 번째 마디 극돌기를 지그시 누르게 되면 발 뒤꿈치 쪽으로 저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그시 누르게 되면 환자분께서 발 뒤꿈치가 막 터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손을 떼면은 그 저리던 감각이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똑같이 그 저림이 발 뒤꿈치 쪽에서 저림이 발생하고 손을 떼면 사라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 요추 5번째 마디와 천추 첫 번째 마디 극돌기 손상을 차차 없애면서 발 뒤꿈치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 2020년에 내원해서 치료받았던 분입니다. 당시에 이분은 통증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1분도 못 걷고 막 저희 병원 올라오실 때 이렇게 한쪽 발로 뛰어서 오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통증이 심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MRI 찍으시고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주 명확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거는 이 증상은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 수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병원 두 곳에서 판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역시 근막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고 지금 2024년 현재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도 제가 이 사례에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유는 왼쪽 허리 부분에서 원인 손상을 찾아서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다리 저림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특이한 점은 근막 손상이 허리 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압통이 생기는 거라고 일단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 가설에 입각해서 허리 쪽에 있는 어떤 근막 손상을 다리에서 허리 쪽으로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밀면은 다리가 터져 나갈 것처럼 통증이 온다고 하시고요. 반대로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밀듯이 자극을 주면 다리 증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막이 잡아당겨지면서 이런 현상을 유발했던 그 가설에 굉장히 힘이 실리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막 조직을 보면 이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된 구조이고요. 허리를 보면 이렇게 허리 쪽에는 흉뇨 근막이라는 굉장히 큰 근막이 있는데 이 근막이 허리 전체를 덮고 있고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는 복근하고 연결되고요. 그 장구를 지나서 이 엉덩이 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서부터 이 대둔근을 지나서 고관절 대전자 쪽에 붙게 되고요.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인대를 따라서 종아리까지 그리고 발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근막이란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일 때는 어느 정도 탄력을 갖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리 쪽에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데 만약 이게 수축 팽창해서 점점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면 어느 순간 이 부분에서 압통점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압통점이 발바닥이나 종아리 쪽에 저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허리 연부 조직을 치료하면 이 다리 저림이 개선된다는 사실은 제가 임상을 처음 시작한 20년 전부터 아주 많은 환자분들 통해서 치료하면서 확인했던 사실들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 근거가 근육이나 인대, 신경, 혈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발표된 이 많은 근막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허리 연부 조직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근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MRI상 디스크는 멀쩡한데 다리가 저린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디스크 손상은 굉장히 심각한데 다리는 전혀 저리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고 했을 때 그 파열이 오늘 생긴 건지 아니면은 작년에 생긴 건지 아니면 몇 달 전에 생긴 건지 사실 언제 터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듯이 허리 디스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허리 디스크가 다리 저림을 유발한다는 어떤 이런 사실은 아직은 논란 중이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저림은 허리에서부터 허벅지 종아리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허리에서 허벅지는 건너뛰고 종아리 바깥쪽만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허리 허벅지 전혀 없이 종아리 바깥쪽만 있거나 아니면 발목 바깥쪽에서만 저림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 뒤쪽에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발바닥만 저려서 고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발저림들이 허리 연부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 연부 조직을 치료함으로써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저림들을 아주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